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2월 17일 월요일, 네, 5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주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많이 이제 좀 따뜻해졌네요. 따뜻해지고 겨울에 인제 정말 인제 막바지 곧 있으면 인제 봄이 올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또 환절기가 또 나타나면 또 불청객인 이런, 안 그래도 독감 유행했지만 또 감기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건강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죠. 드라마, 네, 중증 외상센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제 의학 드라마를 그렇게 막 즐겨 보진 않아요. 즐겨 보진 않고, 이게 보면 또 진지해지고 괜히 또 꼬투리 잡을까 봐 진지해지진 않는데, 이 중증 외상센터는 또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고 거기 쓴 작가가 또 아는 지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봤어요. 보고 이전에 웹툰이랑 웹소설은 좀 못 봤지만 이제 웹툰은 쪼끔 봤었는데, 그 내용들을 쪼끔 보려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봤는데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면서 인제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좀 해 보고 싶고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 정말 인제 이전에 이제 작가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걸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이게 실제 현실은 아니다. 인제 꼭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표현도 했냐면, 이게 실제 드라마, 그러니까 현실을 좀 나타내는 드라마라기보다는 약간 '의사 히어로물로 쪼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 인제 주인공이 거의 이제 영웅이죠. 영웅이고 정말 멋진 의사 역할을 하고, 보고 있으면 '와, 나도 저런 의사 하고 싶다.' 심지어 인제 의사인데도, 외과의인데도 '와, 저런 의사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활약상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히어로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감상평을 막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수술 안 하는데." 요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 정말 이제 이렇게 현실을 쪼끔 표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영웅적인 의사가 그렇게 좀 개척하는 모습도 한번 보였으면 하는 게 희망인 부분들도 있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가볍게, 혹은 제가 오늘 좀 중증의료센터, 이제 외상센터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쪼끔 좀 조심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조심할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쪼끔 수위를 조절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숙자님 안녕하세요. 네. 홍승환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마이님 안녕하세요. 예, 저스트무비님 안녕하세요. 네. 흰수염 고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도 또 많이 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얘기를 좀 계속 좀 드리면요. 저도 인제 보다 보면 당연히 인제 의학 드라마가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극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실 드라마적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고증이라고 하는 게 아마 감수하시는 이제 선생님이 가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미리 저도 인제 예전에 다른 인제 시리즈물을 인제 자문의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보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 뭔가 교체를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쪼끔 의학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거기 인제 디렉팅 하시는 연출하시는 뭐 감독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실 그려 놓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좀 박진감 있게, 혹은 긴장감 있게 그려가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무슨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않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문의가. 그래서, 그리고 미리 자문의가 대충 대략적인 이런 드라마 이제 흐름을 알고 가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또 준비되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이번에는 정말 인제 어떻게 보면 의학 드라마기 때문에 세트가 굉장히 미리 중환자실부터 해서 수술실까지 다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리고 쪼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든 과 뭐 내과부터 외과 계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시면 좋겠지만 몇몇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술 장면들에서 쪼끔 쪼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 이게 수술 현장에서 이거 쓰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인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증 외상센터 보면 이제 실제 막 적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수익성 문제.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상 이제 가장 이제 병원 수익에 있어서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약간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실제 삭감입니다, 삭감. 내가 시술을 했지만 적적성 평가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삭감을 합니다. 지급을 안 한다든지 혹은 지급했던 거를 좀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보이는 게 '야 저렇게 수술하면 다 삭감되는데.' 왜냐하면 저 장비 저기서 쓰면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수술하는 의사는 실제 환자는 살릴 수 있는데 거기 병원장님이나 혹은 거기 실무진들은 되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약간의 인제 계륵 같은 존재였죠. 거기 선생님도 정말 인제 수술은 잘해서 혹은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됐지만 병원은 계속 적자가 난다. 이 사람이 수술할 때마다 계속 적자 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수익성 문제도 수술하는 의사 혹은 진료하는 의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병원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그러니까 나라의 건강보험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지만 또 하나가 이 수익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국가가 세운 병원이면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죠. 적자가 나도 상관없죠. 상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국립대 병원이랄지 혹은 국가가 운영하는 뭐 의료원 같은 경우들은 적자가 나도 운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 순위를 보게 되면 1-2 위, 1-2, 3, 4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안에 한 군데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을 빼고는 다 사립병원이에요. 그만큼 국가 재정이 아니라 인제 사립 혹은 기업 병원들이 1-2 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수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익이 나는 인제 진료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도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보험 수술했는데 기껏 굉장히 좀 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인력을 쓰고 여러 장비를 써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적정성 평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냥 서류적인 이제 업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 수술하고 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제 그게 결국에는 수술한 의사, 진료보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책임을 물진 않지만 이제 병원에서 병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쪼끔 뭐라 하게 되겠죠. "삭감됐다. 이거 조심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유명하시고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만약에 지금 중증외상센터 이 드라마처럼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있어야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거를 계속 적자를 만들고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지금 이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학과나 중증외상센터 대부분이 적자를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취지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가 심한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가 문제예요, 수가 문제. 뭐 의사들이 나와서 항상 "수가가 불합리하다. 수가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가가 낮아요. 그리고 이 중증 외상이나 혹은 이제 응급 진료를 보게 되면 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좀 들어가요. 인력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24 시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비 혹은 그리고 빨리 중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수가가 낮게 측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인제 중환자실이나 여러 가지 병원 시스템에서 인제 인력 소모가 또 크고 고강도의 노동이 있다 보니까 또 인력을 또 많이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가가 낮은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삭감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보게 되면 권역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역센터들이 군데군데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들도 지역별로 있는데, 대학병원들 보면 요즘 중증 외상센터를 되게 홍보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확장하는 데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암센터를 좀 많이 확장해요. 그러니까 암센터를 먼저 또 확장해서 짓고 암센터를 좀 보게 되는데, 또 하나가 인제 뭐 심뇌혈관 질환 센터들도 있긴 하긴 하죠. 그런 인제 우리가 계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센터들을 더 확장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실제 인제 암센터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서울에 있는 뭐 주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보면 중점을 두고 있는 데들이 일반적으로 암 환자를 위한 암센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제 그 이유가 중증 외상센터 아니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보는 것이랑 중증 외상 환자를 보는 것이랑 실제 암 환자 진료를 봤을 때 차이가 좀 생기기 때문이죠. 일단 상대적으로 암 환자 진료를 봤을 때 수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수가가 굉장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쪼끔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이후에 그리고 인제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환자가 장기적으로 또 치료를 쭉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인제 재원 일수 혹은 병원 방문 일수가 크다 보니까 이 병원들 입장에서는 한 분이 수술하게 되면 인제 수술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치료까지도 쭉 여기서 수술을 받 인제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암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암 수술하는데 막 뭐 대기가 막 1년 뭐 유명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 계획을 쪼끔 잡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조금 덜하죠. 그러니까 수술이 아무리 하루에 많이 한다 그래도 이게 응급으로 새벽에 수술하거나 뭐 갑자기 집에서 자다가 나와서 수술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암 환자 인제 수익성이 사실 좋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치료를, 그러니까 암 환자 쪽으로 좀 치료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인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암 환자 치료를 하죠.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그 센터에서 혹은 병원에서 굉장히 좀 에이스라고 표현하죠. 에이스 혹은 명의라고 표현하죠. 명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이렇게 병원에 적자를 남기면 아 병원장은 지켜볼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 지켜볼 수가 없을 거고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다른 수술들 혹은 이제 수익성이 있는 수술들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적자투성이인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장이 오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럴 거면 사실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가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실제적으로 또 약간 진료의 퀄리티에 좀 차이가 쪼끔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국가가 의료하는 인제 의료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제 인제 진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병원들이 많잖아요. 사립종합병원이나 사립 뭐 대학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인제 쪼끔 퀄리티에도 쪼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리 명의라도 중증 외상센터에 있는 명의분들은 이제 이전에 이제 이국종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서 푸시가 분명히 프레셔가, 그러니까 압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명의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암 환자를 쪼끔 암 치료를 좀 중점으로 한다든지 혹은 심장이나 혹은 이제 뇌혈관 수술 같은 이런 그런 수술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병원 측에서도
인제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 어느 정도 사실 수익이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더 대우를 해 주는 게 국내의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쪼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죠. 네. 이 부분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만성피로 님, 최근 드라마에서 중증 외상센터가 열악한 환경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외상센터 몇 군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 상황은 어떤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개수는,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긴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되게 친한 선배님이죠. 선배고 형인 분이, 그러니까 흉부외과 전문의시고 외상 인제 모두 인제 전문의까지 하고, 그래서 저렇게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외상센터 스텝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몇 년 전이죠. 한 3-4년 전에 나오셨어요 갑자기. 나오셔서 지금은 인제 그 중증 외상이가 실제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면서 "아 형은 도대체 중증 외상센터 어땠냐? 사실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그 형이 딱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너무 수술도 사실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재밌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보람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그 굉장히 좀 극박한 환경에서 수술하고 환자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되게 보람 있고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외과 선생님들이나 저희도 뭐 흉부외과이기도 하지만 흉부외과 선생님들 보면 수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노동 강도가 힘들다."라고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실 몸이 망가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희도 인제 40 대가 넘어가고 50 대가 되면 다 몸이 망가질 수는 있는데, 뭐 "수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라기보다는 이제 수술하면서 생기는 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도 말이 "나는 수술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고 정말 인제 그런 환경들을 수술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음 근데 인제 여러 정책적인 변화들 혹은 여러 가지 인제 변화들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뭐 감축을 한다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줄인다든지,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외상센터 그 전문의 숫자를 갑자기 좀 감축을 하면서 이게 환경들이 좀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좀 열악한, 그러니까 환경들이 나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게 길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그러면 "다른 일도 좀 보겠다."라고 하시고 나오셨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좀 재밌게 흥미롭게 했던 그런 일인데 외부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서포트만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냥 외과 선생님들 중,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수술하는 게 좋아서, 환자 살리는 게 좋아서 사실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부터 약간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중증 외상 전문의도 없고 뭐 혹은 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안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과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나는 외과를 전문해서, 그러니까 흉부외과를 지원해서 '나는 향후에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혹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난 수술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환자 살리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보람 있다.'라고 해서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인정을 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면 분명히 지원을 하게 되고 쭉 이어가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이 사실 그걸 서포트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이런 적적성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거 하면 적자다. 근데 환자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적정성 평가를 내가 하면서 환자를 살리거나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까지도 인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내가 환자를 살렸는데 결국에는 욕을 먹네. 병원장이 호출해서 뭐라고 하네.' 혹은 삭감됐다고 심사팀에서 뭐라고 하네. 이래 버리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진료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원자는 또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인력이 감축되면 그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외상센터뿐만 아니라 계속 응급실이나 요런 이게 응급수술들을 계속 해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활 인제 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에서는 스텝이 돼도 교수가 돼도 뭐 40세 그러니까 뭐 40 이야 젊죠. 그러니까 50대 뭐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이 당직을 쓰거든요. 당직을 쓰다 보면 굉장히 좀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또 빠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빠지다 보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원도 약할 뿐더러 사실 저 지원을 보상을 보존을 어떻게 보면 적자가 생기는 보전을 나라 시스템적으로 쪼끔 도와줘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인제 중증도가 높은 사실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치료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건강검진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으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나이에 맞추면 비용이 내지 않아도 우리 흔한 암들 뭐 대장암 혹은 위암 이런 암들에 대한 조기 검진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조기 검도 가능하고 거기에 비용만 사실 쪼끔만 더 추가하면 그게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암들까지도 조기에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정말 생명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수가가 좀 적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수술을 하면서 생기는 혹은 시술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이제 약간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삭감의 문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굉장히 좀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 기구나 혹은 뭐 수술 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 환자랑 뭐 우리가 바이탈이 생명줄 생체 징후나 이런 바이탈이 이제 멀쩡한 환자한테 쓰는 상황이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고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센터 선생님들이 그래서 쪼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이 휴일님 실제로 중소병원이나 지역병원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못 받죠. 환자를 못 받죠. 어. 환자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받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인제 생각을 해 볼게요. 생각을 해 보면 중증 이제 외상 환자들이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사실 교통사고가 나도 저희가 인제 시내에서 나는 교통사고는 사실 크게 뭐 몇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곽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인제 사고가 좀 크게 나는 편이죠. 그리고 외상센터 그러니까 외상 환자들이 되게 많을 게 뭐 낙상이랄지 여러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올 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산업단지가 서울 한복판에 있진 않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좀 서울에서 떨어진 외곽들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시내 말고 좀 외곽들에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외곽에 있는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에 뭐 평택이나 안산 뭐 이쪽 근처라든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있을 거고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단순히 그 환자들 그러니까 외상 환자들만 가지고 병원이 운영이 되냐? 사실 운영이 어렵죠.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외상을 보기 위한 진료보다는 거기에 사는 다른 환자들의 경증 환자들을 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이 오히려 인제 그 외곽 병원에서는 중증 외상을 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 만약에 중증 환자들이 왔을 때
사실 보내야 되죠, 큰 병원으로. 근데 큰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들을 보느라 또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굉장히 많고요. 뭐 정말 배 아파서 감기 때문에 혹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혹은 그 병원을 인제 진료 보시는 중증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형 병원들에서는 보통 이제 암 수술이나 이런 수술들 많이 하게 되면 뭐 이식 환자도 있을 거고요. 그 환자들이 안 좋아서 오게 되면 그 병원에서 사실 응급실에서도 야간에는 또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베드가 부족한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외상 환자를 좀 받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인제 그러면 분명히 근데 의사가 있지 않냐. 이게 중소병원이나 지역병원에도 의사가 있을 텐데 "왜 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뭐 고강도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의료 사고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인제 최근에 뭐 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술 과정 이제 환자가 뭐 시술 과정에서 인제 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 인제 의사죠. 의사가 실수한 과실에 대해서 쪼끔 문제에 있어서 쪼끔 처벌이 좀 높았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사고에 대한 좀 문제인 거죠. 특히나 인제 중증 외상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이탈이 굉장히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환자를 큰 병원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내가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잡고 있었을 때 환자가 잘 무사하게 케어가 되면 좋지만 만약에 케어가 안 돼서 환자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 의료 소송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뭐가 다 부족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가 없다. 나 근데 내가 아니면 이 환자는 죽을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내가 치료를 해요. 치료했을 때 살리면 좋지만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의사의 과실이 오히려 "너네는 자원이 이제 인력이 충분치 않았는데 너 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소송에 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의료 사고도 많지만 뭐 정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분명히 생겨서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지은 님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중증 외상 센서에서 자라지는 환자들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신속하게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를 해 주게 되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의 회복 능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회복 능력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좀 바라봐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환자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뭐 고쳐 주고 잘라 주고 인제 약간 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고쳐 주는 인제 고쳐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쳐 주고 이제 의사는 이제 그 이후에는 회복하는 거를 이제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안 좋은 상태로 오셔도 제가 인제 이걸 많은 경우에서 느껴요. 많은 경우에서 느끼고 저도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 정말 인제 제가 응급실 진료 제가 종합병원에 있을 때 정말 안 좋은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게 인제 어 식도가 인제 찢어져서 인제 그 주변에 염증도 막 진행돼서 너무 안 좋았던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빨리 수술을 하고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그때 인제 중소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을 연결을 했죠. 일단 연결하는데 정말 이제 보겠다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보겠다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보냈던 환자분이신데 제가 보면서도 '아 이 환자분
생존 가능성이 정말 한 10% 미만이다. 5% 미만이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나마 정말 빨리 보내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는 거 보면 어 정말 인제 기적이죠. 기적처럼 회복하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손상이 돼서 출혈이 있거나 뭐 이런 정말 명확한 원인들이 있다고 하면 치료해 주고 나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술 인제 중증외상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의 회복력은 정말 경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확한 골든 타임에만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골든 타임에만. 감자칩 매니아님, 중증 외상 환자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중증 외상을 입고 왔을 때 치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라고 하시는데 저 순위는 분명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왜냐면 인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는 뭐 사실 응급 진료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들이 있어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중증도를 평가해서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을 솔직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인데 어 정말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그냥 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겠죠. 배제를 하고 정말 이제 중증 환자들이 있을 때 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해야 되고 '이분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환자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주치의랑 진료를 보는 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하고 그 상황이 되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도 결정을 보통 하게 돼서 힘든 부분들은 있긴 하죠.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이전에 뭐 굉장히 좀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태원 이제 사고도 있었고 이런 이제 사고들이 대량의 환자들이 굉장히 큰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중증도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 보니까 저희 홍승아 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증외상센터에서는 늘 적자를 못 면하고 이육종 교수님 같은 명예로워야 분이 그러니까 인제 왜 힘들고 지금은 또 저희 국군 대전병원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시는 게 "대접을 좀 대우를 못 받는 게 아쉽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멋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의료 환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종 교수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뭐 진료 그리고 수술들 이런 것들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중증외상센터는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실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지원을 해 주는데 최근에 인제 고대 병원이었죠. 고대 인제 외상센터의 그 지원금이 뭐 단순히 9억 억이 사실 지원금이 끊기니까 그 중증외상센터의 전문의 뭐 채용이나 채용을 뭐 안 한다,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국가의 지원이 좀 절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고대도 그렇고 고려대 병원이나 이런 다른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사립병원이잖아요. 사립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이제 지금도 뭐 문제가 있지만 이 전공의 이제 부분 때문에 전공의 사직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재정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겁니다. 적자도 많이 되고. 이게 적자가 생겼던 게 실제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이런 외상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나는 암 수술, 뭐 심장 수술 혹은 뇌혈관 수술 이런 수술들을 못 했잖아요. 못 하면 수익성이 좀 악화됐을 텐데 거기에 약간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향인 그러니까 물 밑 부진 밑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인 이 외상센터에 또 집중하기가 또 쉽지 않았겠죠. 뭐 지원금 9억 그렇게 병원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병원 운영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사립병원이나 이런 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센터들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들 뭐 이런 병원에서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력 채용도 힘들 거고 거기에 이제 사실 인력 채용도 굉장히 힘들 거고 운영 자체가 굉장히 큰 손실을 두면서 운영하는 게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 이거는 좀 고민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저도 좀 요즘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나. 나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내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진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명절이나 이럴 때 걱정했던 게 '아이들이 다치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딜 가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인맥을 통해서 뭐 지인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 근처에 서울의 한복판에 사는데도 '응급실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게 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요즘 응급실 가는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병원 진료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좀 시스템이 좀 많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56 번님.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치료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데 실제 시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인제 골든타임을 뭐 하잖아요. 뭐 우리가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뭐 뇌출혈 뭐 뇌졸중이 있을 때 골든타임은 몇 시간이다. 혹은 우리 심장 뭐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이다. 뭐 1 시간 반이다. 2 시간이다. 뭐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또 외상 환자들은 사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또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에 출혈이 있냐. 그러니까 출혈이 뭐 동맥이 있는 경우는 정말 펌프가 일어나거든요. 펌프처럼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변 조직 장기가 있는 경우는 쪼끔 압박해 주는 장기가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이 쪼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장기가 없는 경우도 혹은 외부에 사실 그런 인제 손상을 주는 손상을 주는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거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사망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환자를 살리냐 안 살리냐에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후유증이 얼만큼 낫냐 얼만큼 생기냐에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제 저희도 질환으로 인해서 대동맥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 복부 대동맥류 뭐 혹은 어 이제 흉부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혈관이고 그 혈관이 파열됐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 와서 개복을 하고 개용을 하고 수술했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빨리 오게 되면 그만큼 손상의 범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저스 무직 님. 네.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서 의료진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협업이 잘 되기도 하나요? "서로 미룬다거나 이러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미루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루진 않아요. 서로 "내가 안 보겠다."라고 미루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미루는 거. 표현이 쪼끔 무슨 문제 지금 질문의 이제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룰 수도 있죠. 그래요. 미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술이 메인이 아니다.'라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중증 외상 전문의가 있다라고 하면 중증 외상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선생님이 주로 자기가 본인이 주치를 하고 필요한 해당과 선생님들을 보통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보면 자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 보게 되면 가슴도 열고
배도 열고 머리도 열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 하면 되죠. 본인이 다 하면 되지만 의사가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가슴 열고 배 열고 정도는 저도 보면서 '할 수 있다.' 근데 머리까지 저렇게 여는 게 저는 사실 머리 여는 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좀 '저렇게까지 한다고?'라고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는 신경외과 선생님 머리를 좀 잘 이제 머리 수술을 잘하시는 선생님을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중증 외상 전문의 선생님들 보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그러니까 다양한 과들이 외상 전문의 선생님으로 계시거든요. 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흉부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뭐 심지어 뭐 성형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왔을 때 필요한 혹은 그 시기에 당직인 선생님이 그런 환자들을 보시고 필요한 선생님들은 또 불러서 같이 협업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그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약간의 주도권 싸움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메인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메인으로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서로 뭐 그렇게 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때는 서로 인제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미루고 하는 것들 응급실에서 미루고 '아 우리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제 중증 외상을 보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미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인제 섬섬 옥수님께서 질문 주신 게 위에 인제 질문이랑 비슷하죠. 윤리적 인제 네 저승무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응급실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는 그렇게 뭐 내가 뭐 이게 미루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미루면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빨리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치료하고 뭐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든 뭐 수술장이든 빨리 어레인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제 문제인 거죠, 협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섬섬옥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윤리적 이제 딜레마죠.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사로서도 인제 가장 인제 큰 게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가 현재 지금 얼만큼 필요하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치료에 있어서 좀 후차로 그러니까 후순위로 좀 미뤄야 되겠죠. 미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멀쩡한 환자들 그러니까 그냥 둬도 쪼끔만 기다리면 괜찮을 분들도 후순위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진료 현장에서 그렇게 고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환자를 살리는 데에 사실 집중하다 보니까 어 사실 그렇게 고민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중증 외상 인제 외상 환자들이 왔을 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뭐 정말 이 환자 지금 치료 안 하면 돌아가시는데 뭐 누구한테 전화 받고 "다른 환자 치료해 달라."라고 했을 때 아 나 이 환자를 버리고 이 환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뭐 연락받은 다른 환자를 치료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생명 윤리에 있어서 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지금은 내가 이 환자를 연락을 받더라도 내가 지금 이 환자는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와도 쪼끔 대기가 필요하든지 "다른 선생님이 일단 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먼저 필요한 선순위 환자를 볼 것이라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숙자 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보통 의사분들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라고 하는데 데미지 꽤 있죠. 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정말 그냥 처음부터 안 좋아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사실 그런 후유증이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사가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 선고거든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하면 굉장히 좀 이제 보호자들 앞에서 이 환자의 죽음을 선고하거든요. 죽음을 선고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하고
임종을 제가 인제 사실 선고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애를 쓰고 환자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 환자는 정말, 정말 어 살려야 된다. 살리고 싶다.'라는 환자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사망을 경험하면 또 어 충격이 꽤 가죠. 그래서 거의 한 약간의 인제 약간 멘탈 정리가 한 1-2주 정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보면 일반적으로 정말 인제 약간 노년기에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사망하는 환자들보다 이제 어린 환자들이 사망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정말 이제 활동해야 되는 어린 환자들이 뭐 매상이랄지 혹은 다른 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정말 인제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보는 인제 중환자실 저희 인제 흉부외과에서도 아이들 보는 인제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선천성 기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보는데 거기서 인제 아이들이 안 좋게 사망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인제 동기가 있는 거고 선배도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위로도 해 주고 같이 좀 인제 어 서로 이제 쪼끔 이제 기분도 좀 풀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버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하는 거고 환자가 그렇게 인제 사망할 때도 제가 나와서 환자를 주치의로서 일을 할 때도 다 분명히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외상 때문에 혹은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데 그 사망할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 멘탈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생기죠. 그래서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증 외상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전문의도 그렇지만 이런 힘든 것들을 더더욱이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제 지금 현대 인제 뭐 지금 의대에 진학하는 이제 의대생이랄지 지금 초년 이제 의사가 된 분들 보면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진로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가면 어 힘들고 대우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기피를 더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바이탈과라고 하는 내과 계열, 내과, 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신경외과 이런 파트들 더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더 힘들 거거든요. 힘들 거고 앞으로도 이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보상을 그러니까 뭐 이게 좋아질 거라는 이제 확답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걱정이 10년 후에 정말 인제 흉부외과 수술 뭐 혹은 중환자 수술 이렇게 중증 환자 수술을 누가 어떻게 볼지가 정말 인제 걱정이라 오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좀 쪼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아 이게 멋지다.' 멋지고 '아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굉장히 멋지다.' 의사를 꽂는 거거든요. 꽂으니까 '와 진짜 멋지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장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생기는데 이걸 운영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 일반 직원들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기본 스태프들을 사실 채용을 못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억압하듯이 뭐 꽂아 놓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분명히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더욱이 안 하겠죠. 지금 산부인과 전공의뿐만 아니라 저도 뭐 대형 병원에서도 지금 거의 한 자리 숫자의 지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작년에 있었던 이벤트 때문이긴 하지만 아마 그냥 했다라고 해도 외과, 흉부외과 뭐 이런 사실 기피과들은 더 지원율은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저희 아이 때 저희 인제 아이들의
의료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다 보면 정말 좀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중증 의료센터, 그러니까 외상센터가 왜 적자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고 대우를 못 받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갑자기 끝에 좀 우울해지는데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